고고쇼 첫 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 증시도 상당히 좋았지만 코스피 지수가 3,300선이나 뛰어 올라줬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 역사적인 날이었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3,300포인트를 좀 돌파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좀 이어나가면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라든가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중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투자적인 심리를 좀 더 안정화시키는 데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 중대형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들의 움직임도 좋죠. 최근 들어서 보면 대만의 각권지수 같은 경우에도 단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TSMC랑 UMC와 같은 반도체 업체들이 거의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대만의 각권 지수가 단기 급등 시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건 곧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도 긍정적이고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가총액 1,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올라가고 그에 따른 여러 종목들이 중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분명 다음 주까지 저는 연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선물에 대한 지속적인 매수와 현물에 대한 움직임들이 양호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다음 주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코스피에 대해서는 3,500포인트까지도 우리가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에 대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1,00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1,100포인트, 1,200포인트를 넘어서는 아주 좋은 시장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 너무나 좋고 좋은 움직임도 이어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음 주도 힘있게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 3,500선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힘내시라 하면서 주목을 불끈 쥐어주셨습니다. 네, 금요일장 불장이었습니다. 참 상당히 좋은 시장 마무리에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함께 출발해봐야겠죠.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단키트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괄목할 만한 종목들이 있었죠. 1, 2위에 코로나19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운주,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뛰어오른 종목들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운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SMR이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위에 지분인수, OLED가 6위 차지했고요. 금융주, 보험주 오늘 강했습니다. 나란히 7, 8위에 점철돼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9위, 건설주가 10위 차지하면서 오늘 역시 다양한 키워드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인지 종목명을 구체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액세스바이오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갖고 있죠. 10.5% 뛰어줬습니다. 제넥신 또 mRNA와 관련해서 백신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핫했습니다. 5.5% 올라줬고요. 페노션 또 실적 기대감 속에서 10% 넘게 치솟았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한전산업, SMR 관련해서 16% 이상 솟구쳤고요. 이마트, 이베이코리아 인수하면서 5% 넘게 올라줬습니다. 실리콘웍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팹리스 업체 국내 1위 업체일 뿐만 아니라 OLED 사업 쪽에서 실적 전망되고 있죠. BNK 금융지주 3.97%, DB손해보험 7%가량 상승 보여줬고요. 자동차 부품 업황 개선 기대감 속에서 KEC가 13%대 급등 연출했습니다. 대우건설은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진단키트 관련주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위에 안착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미 FDA로부터 올인원 코로나 항체 신속 진단키트에 대해서 긴급 사용 허가가 떨어지면서 오늘 핫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좀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물론 좀 해외 쪽에서는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죠. 특히 유럽 쪽, 뭐 영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페인 할 것 없이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일단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진단 키트 쪽도 최근에 이번 주 흐름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뭐 그 흐름들에 있어서 엑세스 바이오가 좀 상승 흐름을 오늘 좀 강하게 가져갔던 부분들이었고,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된다면 최근 들어서 작년이었죠. 작년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한번 또 5천 원대에 있던 동사가 6만 원까지 단기간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뭐 올해 들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4월 달에 다시 한번 더 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뭐 그 부분들이 다시 내려왔지만 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거래량을 만들면서 단기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이평선들을 다시 한번 더 정배열화시키면서 전고점 부근을 좀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엑세스 바이오를 비롯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뭐 다음 주까지 저는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런 진단 키트 쪽이 또 움직임이 좋고, 뭐 전체적인 뭐 제약 바이오 쪽의 수급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차트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엑세스 바이오 추가 상승도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엑세스 바이오 다음 주도 한번 좀 기대해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 다음 거래일까지도 상승 여력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 위치한 페노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을 좀 잘 지켜보면서 주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 2분기 실적에 사람들의 눈이 기울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페노션 소식 속에서 오늘 급등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페노션을 비롯해서 HMM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BDI 지수도 상당히 좋고 해상 운임들이 계속 좀 올라가는 분위기죠. 멈추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이 지금 지속될 것을 좀 보고 있고, 자, 그렇다면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실적이 엄청나게 좀 올라오고 있고 다른 해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분위기에 페노션이 오늘 또 크게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고, 뭐 그에 따른 거래량도 좀 많이 형성되는 분위기였죠. 자, 아무튼 뭐 차트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50일 신고가 랠리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여기에다가 지금 수급 움직임도 너무나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기금이 지금 4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차익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 물량을 강력하게 더 늘렸던 부분이고, 자, 투신 쪽도 마찬가지였고 보험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270만 주나 또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쌍끌이 매수가 좀 형성되는 분위기였고, 수급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페노션 현재는 좀 보유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아무튼 뭐 페노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좋고, 그에 따른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보면서 실제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차분한 상승 흐름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하나의 또 실적주의자 성장주로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고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도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노션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좋고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수급 상황도 좋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 회복세가 좀 뚜렷하게 일어나면서 경기 민감주, 이런 해운주라든지 건설주 계속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경기 민감 섹터에서 좀 눈여겨보시는 섹터가 있을까요? 경기 민감 쪽을 보자면 저는 뭐 디스플레이 쪽도 좋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LCD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이유는 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LCD가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 가격 단합을 만드는 게 아닌가, 중국 쪽에서
그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LCD 쪽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에 따른 LCD가 제대로 된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 최근에 보게 되면 관련된 장비주라든지 그리고 소재주라든지 움직임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LCD 쪽뿐만 아니라 OLED 쪽도 너무나 좋죠. LCD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LCD를 그렇게 비싸게 살 바에 차라리 OLED TV를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는데 그런 심리가 좀 발동하면서 OLED 판매량도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디스플레이 쪽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대만의 가권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의 움직임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쪽 계속해서 바라보고 이 IT가 움직여야 또 실제적인 코스피가 좀 움직이고 코스피가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반도체 업체들도 움직이고 그에 대한 제약바이오의 움직임도 좋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인 상승 분위기 좀 다음 주도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 상당히 괜찮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괜찮을 것 같다. 지수 상승과 함께 갈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SMR 관련주입니다. 한전산업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소형 모듈 원자로 이 SMR 사업과 관련해서 체코와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으로 이 시장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이란 기대감 속에 오늘 올라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한전 지금 산업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전 KPS, 한전 기술, 그리고 우진,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약간 좀 대장 테마로 좀 보게 되자면 하나의 또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 한전산업입니다. 아주 단기간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도 무려 16%나 좀 올라왔어요. 그래도 오늘은 좀 쉬어가지 않겠나라고 봤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지금 거기에다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전산업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우리가 좀 기대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해외 쪽 수주 얘기도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또 정권 교체 시기가 또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지만 SMR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여기에 따른 유럽 쪽을 비롯해서 중동 쪽 같은 경우에도 이 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오히려 그 북한에 좀 SMR을 좀 공급해주고 핵무기를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발언도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아무튼 지금 이제 관련 하나의 또 대권 주자들이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좀 상승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5,000원에 머물러 있던 종목이 지금 현재 더블 이상 지금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한전산업은 다음 주도 계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만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섹터 자체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한전산업 고 외쳐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오늘 인수설로 뜨거웠던 이마트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확정한 이마트가 오늘 신세계와 함께 주가가 뻗어나가줬습니다. 요즘 기업마다 이커머스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마트 최근에 좀 많이 뜨거웠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론적으로 이마트 신세계 쪽에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자, 그 부분에서 이마트 오늘도 마찬가지고 좀 크게 또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주가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게 되면 주가가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기대 심리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이거 좀 무리해서 인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나와주면서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보여줬죠. 조정을 보여줬는데 뭐 인수 가격까지 나왔죠. 3조 4,400억이었습니다. 뭐 생각보다 4조 원이 넘어갈 것이라고 봤는데 3조 원대를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아무튼 이커머스 시장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 시장이고, 국내 1위 업체인 네이버도 살짝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지금 이베이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그에 따른 SSC닷컴을 통한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내 2위 업체가 되는 거죠. 이커머스 쪽에서. 자, 그런 흐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갭 상승으로 시작되었고, 뭐 장중에 일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뭐 기관적 투신과 연기금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뭐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뭐 기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거래량 또한 양호하게 잘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다음 주에도 기대하면서 계속 좀 이마트는 홀딩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홀딩 하자라고 외쳐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금융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 상당히 좋았고 금융주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배당 성향 제한,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의 비율 제한을 없애겠다라고 밝히면서 은행과 은행 지주사들의 종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BNK 금융지주에 대해서 뭐 고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BNK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부산엔 경남이죠. 자, 합병, 과거 이제 합병해서 만든 회사가 이제 BNK 금융지주인데, 자, 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뭐 4% 가까이 좀 상승했습니다.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현재 그런 호재거리가 좀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죠. 뭐 그 부분들은 분명 뭐 배당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와줄 거고,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중간 배당을 좀 해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잉여 자산이 많이 지금 발생한 금융회사들이 충분히 BNK 금융지주를 비롯해서 뭐 신한지주, 뭐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를 비롯한 여러 금융회사들이 중간 배당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중간 배당에 나선다면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가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금 현재도 보게 되면 내재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또 금융회사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이제 또 금리 인상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예대 마진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봤을 때는 금융회사, 뭐 BNK 금융지주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하면서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재들이 좀 쌓여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색을 아주 꽉 채워주셨는데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을 꼽자면 어떤 종목일까요, 매니저님?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쪽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요즘 뭐 핫합니다. LCD 쪽도 지금 현재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껑축 뛰어오르고 있고, 그리고 올레드 쪽도 마찬가지고. 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적인 이제 팹리스 업체죠. 최근에는 이제 LG 그룹에서 LX 그룹이 또 탄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또 LX 그룹 쪽으로 또 이전이 되는 부분들이고,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구동칩인 DD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디스플레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DDI 가격 또한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그 구동칩인 이제 DDI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어요. 자,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분위기가 여기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실코먹스 오늘 뭐 7%나 상승했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조금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에 대한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목표가 일단 13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에 따른 손절 가격 10만 5천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3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그래도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언급까지 해주셨네요. 네, 혹시 오늘 무료 방송 계획이 따로 있으실까요, 매니저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불금인데, 자, 불금이라서 우리가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되겠죠. 제가 최근에 매일매일 부자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려 7일 연속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번 주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지금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이런 시장에서 매일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지 5시 30분에, 5시 30분입니다. 5시 30분에 들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쾌, 유쾌, 통쾌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상쾌, 유쾌, 통쾌 기억해 주시면서 5시 반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